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임신 31주 차에 접어들었어요. 8개월 차를 지나서 다음 주면 9개월 차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임신 초기부터 지금까지 잘 쓴 아이템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아기 용품은 정보도 잘 돼 있고 리스트도 잘 돼 있는데 임산부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쓴 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주변에 임산부가 없거나 정보를 얻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쓴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크게 영양제, 스킨케어, 속옷, 의류, 붓기 통증 완화템, 기타 아이템으로 나눠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각 소주제별로 타임라인을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부분만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임신 준비를 할 때 엄마와 아빠 모두 엽산을 먹잖아요. 저희 부부는 GM팜의 더폴리포 마미, 더폴리포 데디를 구매해서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버전하고 여자 버전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쿠팡에서 솔과 엽산 800mcg와 철분 25mg 세트를 구매해서 먹었는데요. 임산부는 좀 더 높은 수치를 먹어야 한다고 해서 기존의 600mcg에서 800mcg로 변경하여서 먹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임신 초기에 엽산을 주시는데 저는 평일에 방문을 할 수 없어서 받지는 못했어요. 철분제는 보통 임신 12주에서 16주 사이에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좀 늦게 17주 이후에 복용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팡에서 구매한 그 솔과 철분 25mg짜리를 먹었고요. 솔과 철분은 거의 다 먹어가서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 가서 수령한 그 철분제를 먹을 예정이에요. 보건소에서 받은 철분제는 35mg인데 빈혈 수치가 좀 낮은 분들은 2알씩 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일단 철분제를 먹기 시작하면 변이 바로 검게 나오고 그다음에 변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철분을 먹으면서 같이 먹기 시작한 게 유산균인데 저는 셀티아이 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약 고르는데 진심이어서 검색을 많이 해서 구매한 제품이고 저는 임신 전에는 좀 화장실을 잘 못 갔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화장실을 잘 가고 있어요. 오메가3도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해서 셀로닉스의 트리어드 그린 제품을 구매해서 먹고 있는데요. 해조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라서 역한 냄새가 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산정검사를 받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비타민 D 수치가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다들 사무실에서 일하면 햇빛 못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건 아니고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캡슐형보다는 액상형이 더 흡수가 잘 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종이를 써주시면서 병원 내에 있는 이제 약을 파는 부스에 가서 사면 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쯤에 기사가 떴는데 그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다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남편이 폭풍 검색해서 고른 비타민 D는 더 팜의 썬디 드롭스입니다. 800IU를 먹어야 된다고 해서 2방울 정도를 영양제 먹는 물에 떨어뜨려서 먹고 있어요. 이미 아침에 루틴으로 4가지 정도의 영양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추가 영양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동생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게 남는다고 준 엘레뉴2를 먹고 있어요. 이거는 회사에 가져다 놓고 이제 생각날 때마다 챙겨 먹고 있는데 18가지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스킨케어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품명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버츠비의 벨리버터하고 너리싱 바디 오일입니다. 그 유튜버 중에 둘라 로지아님이 과성비 아이템으로 추천해주신 제품인데요. 크림 같은 경우는 이미 진즉에 다 한 통을 비웠고 오일도 지금 거의 다 써가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토팜 튼살 크림인데요. 이건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2개를 받았는데 벌써 다 썼고요. 그것도 샘플도 받았는데 여행 갔을 때랑 사무실에도 갖다 놓고 좀 배 간지러운 것 같을 때 화장실 가서 얼른 바르고 그렇게 잘 썼습니다. 그 다음으로 쓰고 있는 튼살 크림은 프라젠트라의
벨리 크림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형이 굉장히 좀 묽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기존에 쓰던 버츠비 제품하고 아토팜 제품은 발랐을 때 좀 더 하얗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좀 더 많이 했었는데 이 제품은 그렇게는 아니고 근데 발림성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프라이웰의 스킨케어 오일입니다. 호호바 오일, 해바라기 오일, 밀베아 오일, 라벤더 오일 이렇게 4가지 오일이 혼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쓰고 있던 버츠비 오일을 거의 다 써가서 그 이후에 이걸 쓰려고 합니다. 임산부 튼살 크림으로는 비오템께 굉장히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피부가 민감성이 아니어가지고 선물 받은 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만약에 다 쓰고 추가로 구매를 하라고 하면은 버츠비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것 같아요. 임산부 팬티는 보통 2종류가 있는데요. 배를 덮는 스타일하고 배 아래 V자로 파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배 아래 이렇게 V자로 파인 스타일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또 구매를 했어요. 일단 이렇게 골지로 되어 있어서 잘 늘어나고 라인이 고무줄이 아니라 물결 모양이어서 자국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돌돌이 양말을 추천하는데요. 저는 임신하자마자 다리가 제일 먼저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이제 발목이 조이지 않는 양말을 구매해서 신었는데 처음에는 좀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불편했는데 금방 익숙해졌어요. 인보복 사이트로는 소임, 맘놀이, 해피텐 이런 사이트들이 좀 유명하더라고요. 임신하면 몸매도 변하고 잠깐 입을 옷들인데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인보복 사이트들이 옷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는 맘놀이에서만 구매를 했고 같은 디자인의 플리츠 원피스를 이제 3개를 구매해서 계속 돌려가면서 입고 있고 긴팔 원피스도 하나 구매했는데 가을에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바지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이 스판 청바지는 허리 부분이 이렇게 넓게 천으로 되어 있고 고무줄이 있어서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단추를 이쪽에다 끼우는 방식이고요. 그런데 스판기가 있는 청바지다 보니 무거워서 줄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많이 입지 못했고 지금은 배가 많이 나와서 고정이 돼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산부 레깅스 2개를 구매해서 쌀쌀한 날씨에 원피스와 같이 매치해서 잘 사용했는데요. 임산부 레깅스는 뒤쪽은 고무줄로 되어 있고 앞쪽은 배를 덮는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조임이 없이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부키 통증 완화 아이템입니다. 압박 스타킹인데요. 압박 스타킹은 2가지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발목까지만 오는 스타일하고 발등까지 덮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발등까지 덮는 압박 스타킹은 출산할 때나 출산 후에 사용할 예정이고 지금까지는 발목까지 오는 압박 스타킹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임신을 하면 하대정맥이 눌리기 때문에 다리에 쥐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저는 특히 아침에 기지개를 켜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쥐가 너무 잘 걸려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 압박 스타킹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템이지만 추천하는 것은 요가링입니다. 종아리에 쥐가 잘 나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할 때 그리고 쥐가 다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해야 할 때 요가링을 껴서 근육을 푸는데 잘 활용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손목보호대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껴서 벨크로로 부착하는 방식이에요. 금천구 보건소에서 이렇게 선물로 주신 프라하우스 제품인데 원래도 K2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임산부가 되면 손목 저림이나 손가락 붓기도 되게 심해지는데 그럴 때 이제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게 되면 좀 완화되는 게 있고요. 특히 저는 회사가 좀 상반기에 바빠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쓸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 손목 보호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는 산전복대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산전복대를 쓰고 있는데 저 동생도 쓰고 저희 동생 친구도 쓰고 저까지 이렇게 물려받은 제품입니다.
허리 부분을 넓게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용해요. 배 아래쪽으로 가게 착용을 하는 제품이고, 저는 인부 팬티를 배를 덮는 스타일을 안 입다 보니까 벨크로 닿는 부분이 조금은 따갑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3,000원에 구매한 황토 찜질팩입니다. 이것도 일부러 구매를 한 게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제품인데 정말 매일매일 잘 쓰고 있어요. 임신 안정기인 16주가 되기 이전에는 머리가 아파도 두통약이나 타이레놀을 처방받을 수가 없는데, 저는 좀 지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찜질팩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기타 아이템은 제가 사용한 건 아니지만 다른 임산부분들이 사용하시는 것들, 추천해주시는 것들을 모아봤어요. 첫 번째는 바디필로우입니다. 저는 퀸사이즈 침대를 남편과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좁은 침대에 바디필로우까지 놓으면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구매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바디필로우 자체가 사이즈가 좀 큰 살림살이다 보니 사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임산부들 자는 자세를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를 많이 권장을 하고, 옆으로 누워서 잘 때 아기가 활동할 공간이 넓어진다고 해요. 저는 아직까지도 좀 천장을 보고 자는 게 더 편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구매할 것 같지는 않지만, 임신 초중기부터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잘 쓰실 것 같아요. 다음은 임산부 벨트입니다. 저희는 아직 뚜벅이 커플이라서 임산부 벨트는 필요가 없었는데요. 일반 벨트는 배에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석이나 보조석에 임산부 벨트로 교체해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임산부 신발로는 스케쳐스의 고워크 4를 굉장히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도로 신발을 구매하진 않았고, 여기저기 휘뚜루 마뚜루 매치하기 좋은 반스 올드스쿨 운동화하고, 발이 너무 부은 날에는 아키 클래식의 러닝화를 신고 있는데요. 아키 클래식 러닝화 같은 경우는 스케쳐스 고워크랑 비슷하게 재질이 니트 재질로 되어 있고 신고 벗기가 굉장히 편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리 붓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세븐라이너나 공기압 마사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의 경우도 동생이 쓰던 세븐라이너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파가지고 자주 쓰지는 못하고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고 그걸 전기를 꽂아서 사용을 하잖아요. 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수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수유 브라나 수유 나시도 임신 기간부터 많이 구매해서 착용을 하시는데요. 저의 경우는 원래도 스포츠 브라를 주로 착용을 했고, 임신 후에도 사이즈 변화가 거의 없어서 기존에 입던 속옷을 착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유 브라나 수유 나시는 출산이 가까워지면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임산부 아이템을 소개해봤는데요. 임신을 하면 내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변화들이 실제 내 몸에서 이제 일어날 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영상을 찍으면서 정리하다 보니 임산부 선물하기에는 영양제나 스킨케어, 인부복 등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배려와 도움이겠죠.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임신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